이때에 우리는 SNS에서 본 예쁜 미용 사진을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강아지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무서워 죽겠는 상황에서 내 몸이 막 구속을 당하고 가위 뭐가 와서 막 눈 찌르려고 하고. 안녕하세요. 미용 트라우마 관련한 가장 과학적이고 검증된 지식과 트레이닝 방법을 전해드리는 미용 트라우마 완전 정복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용 트라우마 관련해서 이 트라우마란 무엇이고 왜 발생을 하고 이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프로토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용 트라우마 있는 친구들 또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예방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다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용 트라우마란 무엇이고 도대체 왜 발생할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미용 트라우마가 얘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미용실 근처만 가도 아이가 막 덜덜덜덜 떤다든지 미용사를 향해서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발버둥침을 너무 심하게 쳐서 미용을 할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미용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미용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마치 어떤 특정 미용실에서의 사건 한 가지가 되게 큰 발단이 되어서 그 미용실에서 뭔가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뭐 또는 그 미용실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심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건데요. 먼저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그 모든 충격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동에서는 이 아동이 의료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 굉장히 막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치료 과정에서 막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눌러놓고 놓아주지 않고 막 얘는 빽빽 울고 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얘를 막 폭력이나 뭐 학대 상황, 방치 상황 뭐 이렇게 몰고 가지 않더라도 이 비의도적인 상황에서도 이 대상자가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똑같이 우리 강아지들한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강아지 입장에서 진료나 미용 의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나를 죽이려는 건지, 나의 위생을 관리를 해주려는 건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나를 살리려는 건지 절대로 강아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강아지를 달래면서 괜찮아 뭐 아이고 힘들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한들 강아지 입장에서는 좀 몸이 막 구속된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충격적이고 막 폭력적인 거기서 거의 죽다 살아났다 이 경험을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강아지한테 트라우마타이즈 되는 어떤 경험이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강아지가 조금 겁이 많은 애요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개의 뇌나 어떤 생리나 심리 변화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는 어떤 감정적인 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좀 스트레스 받아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미용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쵸?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는 미용실에 방문을 해서 강아지가 이제 털을 깎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한 유기체의 뇌는요, 늘 긴장 상태, 늘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전투 상태 모드로 계속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 위협적인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전반에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의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것은 또 강아지의 어떤 복지와 굉장히 좋지 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동물의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개들이
개들이 수명이 훨씬 더 단축되고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이미 무수히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이냐? 미용 뭔데? 그냥 머리 가서 깎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생후 12주, 그러니까 강아지 나이로 생후 3개월령 정도까지 이 친구가 뭘 했느냐가 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와서 생후 12주령 전에 우리 강아지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뇌를 그리고 신경계를 발달을 무럭무럭 시켜놓은 상태여야만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자극들을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에 흥미롭게 여기거나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들은 생후 16주령 이전에는 집 바깥에 나가는 것이 거의 금지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님에도 전염병이 강아지가 걸리게 될까봐 집안에서만 기르시고 또 나간다고 하더라도 잠깐 품 안에 안고 코 산책 정도만 한다거나 고작해야 가는 곳이 동물병원인데 이제 거기서는 고통스러운 일들만 일어나죠. 막 붙잡혀가지고 주사 맞고. 이 시기에 개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강아지가 미용실도 가보고 쇼핑몰도 가보고 사람도 한 100명 정도 만나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동물행동학자들이 하는 것은요. 강아지의 이 뇌발달과 신경계 발달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뇌가 무럭무럭 발달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 해보지 못하고 사회화 해보지 못하면서 뇌가 충분히 발달을 하지 못하면서 위축된 상태로 이제 성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개들이 정말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친구들이 처음 미용실 방문하는 나이가 보통 4개월에서 5개월령쯤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SNS에서 본 예쁜 미용 사진을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강아지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무서워 죽겠는 상황에서 내 몸이 막 구속을 당하고 가위 뭐가 와서 막 눈 찌르려고 하고 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큰 충격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생애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크리티컬한 아동기에, 민감한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미용사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사 선생님들은 그 미용을 완수해내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막 발버둥을 치면 어떡해요? 막 어르고 달래면서 하실 거예요, 미용을. 왜냐면 그 퀄리티가 또 안 나오면은 또 이제 컴플레인 들으셔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가 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미용사를 배출하는 국가의 시스템과 강아지가 브리딩 되고 입양을 가고 관리가 되고 이러한 모든 어떤 시스템이 너무 개의 그냥 신체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사실상 그 어린 강아지들이 예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얘가 15년, 20년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불안장애라든지 특정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왜냐면 그러한 고통들이 결국은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서적인 부분에 대한 질병들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사회화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미용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 같은 것들 이제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상태에서 2달에 한 번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 그냥 미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들은 한 7, 8개월 정도부터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그 개춘기 시기가 왔을 때 그 이전에 쌓았던 데이터 8주령 정도의 동물병원을 갔을 때 느꼈던 어떤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보호자가 나를 만졌을 때의 느낌, 화장실로 끌려가서 목욕당했던 느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7, 8개월령의 세 번째 미용 때부터 터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모여서 그날 미용실에서 터져 나왔던 것 뿐이지, 여기서 되게 뭔가를 잘못해서 이 강아지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이 모든 책임의 소재가 미용사한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개들이 사회화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을 해야 하나요? 사실 보호자님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미용사 선생님한테만 전가를 하고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강아지들이 사회화 시기 때 미용실을 좀 방문을 해가지고 놀이 활동도 해보고 먹이도 먹어보고 미용과 관련한 사회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미용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맞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인데요. 제가 뭐 미용 사회화를 꼭 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무슨 접종도 다 안 끝난 애를 미용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용 사회화는 미용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주령 때부터 미용실에 가가지고 하나씩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용은 우리 5개월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월의 미용을, 첫 미용을 하기 위해서 얘가 그날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있죠. 기계 소리, 기계가 몸으로도 닿고 귀로도 닿고 가위가 일로도 오고 절로도 오고, 저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물 막 젖고 드라이 바람 싹 쏘고, 이런 과정들을 그날 한꺼번에 와라락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은 미용사 선생님하고 깎아 먹고 공놀이 조금 하다가 집에 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가위 살짝 털 끝에만 살짝 잘라보고 옳지 하고 먹이 먹고, 그 다음 주에는 발이나 뭐 귀나 이런 거 만져보면서 이거 괜찮은 거구나 알려주고 깎아먹고 집에 가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과정이 접목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강아지들이 쭉 거치면서 첫 미용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회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용을 무슨 구주부터 애를 데려가가지고 뭐 싹 씻겨놓고, 그게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트라우마 더 생길 수 있고, 1차 공포 각인기에 생긴 트라우마는 특히 더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사회화를 권한다라면 여러분 도망치세요. 네,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거라서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라우마 발생했을 때 치료 어떻게 하는가? 트라우마 치료에 그냥